아버지 만나서 어제 돌렸다. 아버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생각까지 하셨어요. 뉴스 추적 김명지입니다. 뉴스 추적 손승욱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50대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평생을 딸과 단 둘이 살아왔다는 김선혜 씨. 그러나 김 씨는 서른이 넘도록 아버지 호적에 이름도 올리지 못했던 딸의 처지를 비관해왔다고 합니다. 알레미가 있는데 알레미 하나만 보고 평생을 살았는가 보더라고. 본 아버지인데 내가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왕래를 안 하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하고 자기를 돌봐주는 누가 있다더라고. 딸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울증까지 알아왔다는 김선혜 씨.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딸에게 아버지를 찾아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5년 전 우울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당시 신문 사회면에 한 귀퉁이도 차지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삼 우리가 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여인의 죽음이 뜻밖에도 진승현 게이트와 연관이 있다는 개연성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한 달 전 진승현 씨의 형 집행정지를 추적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진승현 게이트의 실체가 따로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접하게 됐습니다. 취재진은 지난달 초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익명을 요구하는 유명 성직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가 수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며 선뜻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조사받아서 해놓은 걸 없애고 기록을 자로 만드는 거예요. 검찰 기록은. 그러니까 그 사건은 대통령이 집권한 당시에 이걸 얘기를 하면 사회적 문제에서 이건 없는 걸로 하고 그러고 가는 걸로 간 거예요. 그는 진승현 게이트가 국정원의 정치 공작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6월 10일 남북 회담이 정상회담이 노벨 평화상 이럴 무렵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시다시피 국정원 내 두 파가 알려져서 김대중 파에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안개파에서 시작된 게 돈 받을 거다. 또한 진승현 씨의 또 다른 측근 역시 구속된 진승현 씨와 국정원의 간부들은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폈습니다. 그게 무슨 참, 어디 보면 몇 백을 먹고 그랬다 하는 그 사람들 원하지 않거든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세월이 바람에 내가 생각할 때는 진승현이도 말하지만 김은성이도 억울하다. 김은성이 뭐가 억울해요? 진승현이하고 무슨 제대로 이렇게 타놓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그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그 지난한 아이 25살, 26살 그거
사장은 알고 있습니까? 이름으로? 저는 일이 없습니다.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의 특성상 이 특수사업이 대북 사업일 거라고 추정했을 뿐 더 이상의 수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바로 이미 잊혀졌던 그 특수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 과정에서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국정원의 특수사업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수년은 25년을 했던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김대중 대통령과 저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사장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어려운 문제와 평화상을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돈을 주고 정리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만드는 과정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신승현이가 대상이 됩니다. 신승현이. 놀랍게도 국정원에서 벌인 특수사업은 김대중 대통령의 딸이라고 자처하는 한 여인과 그 어머니를 무마하기 위한 사업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승현 씨를 끌어들였고 담당자가 김은성 씨와 정성홍 씨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김은성 씨가 들어가고 김은성 씨가 정성홍을 통해서 진승현을 작업을 한 거예요. 진승현은 젊은 애가 좋은 마음으로 너도 내라. 이제 돈 됐으니까 내라 하니까 대가성 없이 내놨다가 걸린 거예요. 이런 믿기 어려운 얘기는 진승현 씨 측근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수년 그때 거기 자살을 하고 중간에 그 수습을 진승이 동 수습했다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정원에서 이른바 특수사업을 벌였고 그것이 진승현 게이트로 번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때는 일 때문에 상관은 모델 상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터지면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큰 흠집이니까 그러니까 정보부에서 제일 말 안 나고 만만하고 그런 놈을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진승현에 뜬금이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래서 나온 거지. 김은성, 그 정상분을 하고.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진승현 게이트는 국정원의 특수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특수사업의 내용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주장한 여인과 그 어머니를 감춰주는 것이었다. 당시 국정원은 진승현 씨의 돈을 받아 특수사업 자금으로 썼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취재진은 먼저 국정원 특수사업의 핵심 간부들에 대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특수사업의 실무자였던 정성홍 전 경제과장은 지난 2002년 12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정성홍 씨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지만 그는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성홍 씨? 한 3년 전에 이사 갔는데. 3년 전에 이사 갔어요?
중앙경보부 다니던 사람. 네. 3년 전에 갔지. 당시 국내 정보를 총괄했던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도 지난 2002년 10월에 출소한 상태입니다. 그가 살고 있다는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아, 혹시 여기에요. 김은성 선생님. 김은성. 예. 예, 그분 혹시 지금도 살고 계세요? 예. 김은성 씨 그전에 저 정부 국정원에 계시던 분 말이죠? 예. 그분 아직 살고 계세요? 예. 아. 취재진은 김은성 씨를 통해 국정원 특수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은성 씨는 취재진과의 만남을 회피했습니다. 당시 저희 두 사람은 검찰 출입기자로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진승현 게이트를 직접 취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의 최고 간부라는 사람들이 진 씨를 숨겨주고 대책회의를 하고 심지어 검사장을 찾아가 구명운동까지 벌인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의 특성상 특수사업이 대북 관련 사업이라고 추측만 했을 뿐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주변에서는 김은성 씨와 정성홍 씨가 자신들이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특수사업이라고 둘러대고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과연 특수사업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른바 숨겨진 딸을 감춰주기 위한 사업이었는지를 가리기 위해 취재진은 이 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한 달 동안 김대중 정부의 내부 사정에 잘 아는 10여 명의 취재원들을 어렵게 접촉했습니다. 그 결과 몇몇 단편적인 정보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른바 숨겨진 여자라고 자처해온 김선혜 씨는 이미 자살했으며 유일한 핏줄인 딸은 올해 30대라는 것입니다. 그 딸은 모 대학을 졸업했고 이모가 대학 교수라는 것 등입니다. 취재진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대학 가운데 50대 이상이며 김씨 성을 가진 여교수들 명단을 뽑았습니다. 그 가운데 김선혜 씨와 불림자를 쓸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해 같은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을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 김선혜라는 여자 형제가 있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예, 김 교수님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SBS인데요. SBS요. 저희가 좀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 언니분이나 여동생분 중에 김이라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모두 모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의 전화에 유독 한 교수가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교수님 댁인가요? 어디십니까? 아, 여기 방송국인데요. 네? 여기 방송국인데요. 왜 저기서 전화해는 몸 아픈 사람한테 무슨 일이에요?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 난 저기 그 대답할 것도 없고. 예. 왜 쓸데없이 학교 연구실로 하세요? 이번에는 딸 김정아 씨가 졸업했다는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30대 중반 김정아라는 졸업생이 있는지 90년대 졸업 앨범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확인해가던 취재진은 93년 졸업생 가운데 김정아라는 이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서울 도심의 한 주택가.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먼저 김정아 씨가 살았다는 번지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말씀 좀 여쭤볼게요. 여기 사세요? 네. 여기 혹시
이라고 사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여기 오래 살았는데 그런 사람 모르겠어요. 네? 그런 사람 93년도에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난 때문인지 그곳에는 이미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김정아 씨가 살았다는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김정아 씨가 살았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어디 안녕하세요. 저기 SBS에서 왔는데요. 네, 여쭤볼게요. 나 시간 없어요. 그렇게 무슨 소리 못해요. 아니, 그 미리 전화를 드리고 오기가 좀 그래서 좀 다른 분 하지 말아요. 저기 김 글쎄 그런 얘기 못 들어요. 죽은 사람 얘기. 난 상관도 없잖아. 김모 교수는 김선혜라는 이름이 나오자 연구실 문을 닫으며 만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던 김선혜 씨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뜻밖에도 김모 교수는 연구실 밖에서 기다리던 휴재진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바보야. 그 인대공식을 위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고. 동생이 원하는 거는 예. 유인을 인정해달라고. 아, 그럼 인정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국식이지 그게. 호적에 올리는 게. 올려달라. 그거야. 김 교수는 동생이 낳은 딸의 아버지가 다름 아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다는 말을 동생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죽은 여동생의 마지막 소원이 외할아버지 호적에 올라있는 딸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호적에 올리는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걔가 입적을 호적에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그랬다가 물론 하여튼 어쩌다 했으면 걔가 원하면 그거였을 거야. 그러나 죽은 동생은 가족들에게조차 구체적인 사실을 숨겨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걔가 얼마나 비관적이고 내가 위로를 해도 그건 모자라. DJ와는 만나기는 만났다는 것 같아. 진승현 게이트와 국정원 특수사업의 한가운데에 있는 30대 여인. 이른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녀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겨진 딸이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과연 취재진의 방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취재진은 조심스럽게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예, 저 김댁이죠? 예, 저기 SBS에서 왔는데요.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는데. 아, 저기 국정원 관련된 것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불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것 때문에 뭔지 아실 것 같은데. 그녀는 취재진의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여 걸친 끈질긴 설득 끝에 문 밖에서나마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기요, 편의점 사람 아니겠죠? 옛날 시대에 좀 학교 다닐 때 낯선 사람들 중에서 사진을 막 찍어보고. 올해 36살인 김정아 씨. 그녀는 취재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10년 차에 엄마는 무슨 분이죠? 내가 70대 완전 사이가 안 좋아서 언니도 안 해줄 수 있거든요. 제 앞에서
이상 사연이 없었고 나중에 보면 엄마하고 이모한테 전화 통화 다 하신 분들이 있죠. 저도 평생 왕따 당한 거였어요. 지금. 양쪽 집안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는 김씨 모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얘기만 들었을 뿐 딸 대접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면서 어제 올렸다. 아버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집 놀 때마다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4학년 그때 있죠. 초등학교에서 혼자 가서도 그 집도 뗀데요. 그리고 다음부터 찾아오지 마라. 너 꼬마이가 너니 그거 나서 말하는 중간 목이 메는지 말을 잊지 못하는 김정아 씨. 그녀는 취재진과의 대화를 더 이상 원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그녀는 두문불출하며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취재진은 며칠 뒤 다시 김 씨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비해 취재진에게 다소 경계를 늦춘 표정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원까지 마친 김정아 씨. 김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들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담담하게 털어놨습니다. 젊었을 때 같이 아마 사귀고 1년, 2년, 67년, 68년도 내내 두 분이 연애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2년 동안 20대 나이에 고급 한정식집에서 일했던 어머니는 당시 김대중 신민당 국회의원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86년쯤 성당에서 김 전 대통령을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86년도 고3 때 이랬더니 저는 성당 여러 번 찾아가서 나중에 김대중 이렇게 성당에서 겨 옆에 앉아가지고 쪽지 이렇게 전해준 거였고요. 수건 간 거. 어머니가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두 3번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6살, 7살짜리 혼자 그 집 가족과 소형 비서 다 앉아있는데 말이 한 적 없고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요. 옆에 아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어머니는 그녀가 어렸을 적부터 동교동에 보내 생활비를 타오게 했다고 합니다. 6살짜리, 7살짜리한테 혼자 정말 버스 여섯 번 해가지고 있지. 정말 기회되면 어떡하라고 그러죠? 6살짜리, 7살짜리 뭐가 알았죠? 또한 김 씨는 김홍일 의원을 찾아가서도 생활비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은 없다던가 어떤 신 석 달, 어떤 신 6달 이런 식으로 생활비 한 번씩 받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였던 88년. 김 씨 모녀는 김홍일 씨로부터 이사할 때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내가 아파트에서 8천만 원 이력하는 시대에 그 나머지 우리 여기 이사 올 때 6,900원 있죠. 3천만 원 돈 김홍일 씨가 그걸 대준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 있죠? 그 조아저씨요?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뜻밖에도 무기 거래상인 조풍원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거하고 난 형님 언니라는 사이트라니까 모든 얘기 다 선택하는 우리 형님 언니니까 여기한테 뭐든지 다 할게요. 그거 앞으로 나 소문나면 안 되니까 당분간에 이 아저씨 좋아지시 통해서 뭐든지 다 하려고. 김 씨는 조풍원 씨가 김홍일 의원 집안과 친척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홍보비도 집 사줬다, 대생활비도 내가 내준다. 그리고 형님 언니만 살니까 난 그쪽 가족인 줄 알고 그 외가 쪽 있죠. 그리고 너까지 맡았다. 소문나면 안 되니까 내가 다 맡아서 해준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인 99년 조풍원 씨가 조건을 달고 사준 집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2년차였고 김홍일 씨는 2000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한참 국회의원 다시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지금 소문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소문 나면 안 되니까 어차피 난 호적에는 못 올려준다. 호적에 못 올려주면 좋고 사주는 거라고. 어머니는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반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대화 도중 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문 안 했고 엄마 핑계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보여주면서 하는데 어머님 돌아가신 게 2002년에 혹시 뭐 유서나 이런 건 그때 남기셨나요? 뭐 하실 말씀? 갑자기 그러시는데요. 예. 엄청 많이 지금 김 씨는 죽은 어머니가 자신을 보내 생활비를 받아오게 했던 사실이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런치 요즘 내가 회장님이 10만원짜리 스크런치 그걸 이렇게 하나씩 줘주고 이거 가서 엄마 전해드려라 이러고 물고 있죠. 챙김없이 내가 당했지 우리 엄마가 당했어. 그것도 그지놓고 내가 당했지. 가져오지 말라는데 앞쪽까지 보내고. 그녀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이런 특별한 관계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늘에서 힘겹게 살아와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폐증 환자들 이렇게 지금 어렸을 때부터 껍데기를 살고 야단 맞고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찾아다니려면 다 닦아지는 없으니까 창피해서 집어 살았고 30대 중반의 김 씨가 취재진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진승현 게이트와 국정원의 특수사업은 김 씨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취재진은 우선 김정아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먼저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선혜 씨가 처음 만났다는 대하라는 고급 한정식 집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 대하라는 그 음식점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당시 그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가라고 하는데 아주 옛날에 그 사람들은 그 전쟁에 사는 말이 없어요. 없는 말이었어요. 이로 이해 말을 안 해요. 그러나 김선혜라는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야야 미라는 가르쳐가는 배우도 그때 아이고 이런 아웃사이더 그걸 어떻게 기억하는 거야? 그때 그 명당이 다 있으면 몰라요. 김 씨의 주장처럼 조풍원 씨가 김 씨 모녀에게 집을 사주고 생활비를 대줬다는 것이 사실일까? 지난 2일 취재진은 조풍원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조 씨는 현재 미국 LA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풍원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풍원 씨 아버지가 하는 아버지하고 친구야. 아버지가 선배시래 조풍원 씨. 아, 조풍원 씨 아버님이? 그렇죠. 조풍원 씨 아버님이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친구분이셨어요? 선배네요. 선배.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 신세를 상당하게 지금 졌나 봐요. 5공화국 때부터 무기 사업에 손을 대 막대한 부를 거머쥔 조풍원 씨.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풍원 씨 집안과는 오래전부터 막역한 사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전했습니다. 과연 조풍원 씨가 김 씨 모녀를 지난 99년부터 돌봐왔다는 게 사실일까? 취재진은 조 씨가 다닌다는 교회를 수소문에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여기 아니 교회 다니시는 조풍원 씨라고 하세요? 네. 그분이 여기 다니니까요? 그러던 중 취재진은 한 교포로부터 그가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만날 수 있을까? 취재진은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고 연락처를 남긴 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He came here this morning. He was here very early this morning. Oh, yeah. But I don't think he's interested in an interview right now. But thank you for coming by. Thank you, gentlemen. 그리고 LA를 떠나기 전 어렵게 조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가 라는 분 아시나요? 올해 36살 된 사람. 굳이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사실 전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나하고 지금 전화하신 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네. 나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 어쩌다 이렇게 할 일도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미국 시민이 20년 됐으니까 나한테 자꾸 그런 소리 이런 소리 공무상 내가 항상 그 얘기하는데 내가 나 누구신지도 모르고 전화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아니요, 근데 제 말씀 잠깐만 드려볼게요. 그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아 씨 모녀가 조풍원 씨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근거는 과연 있을까? 취재진은 다시 김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김 씨는 조풍원 씨로부터의 생활비는 통장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아시는 것 같이 나오신 분도 있죠.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면은 아예 아저씨 아줌마가 나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고 그러고. 이태영 씨가 엄마하고 정대철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얘기 안 했대요. 몇 년 동안 우리 얘기 안 했어서. 그 당시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니까 처음에 엄마랑 같이 갔고 나중에 두 번을 나 혼자 가서 생활비 한 번씩 이렇게 딱 세 번 사는 게 있죠. 그때도 이거였어요.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말는 거 있죠. 과연 김정아 씨의 주장이 사실일까? 취재진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대철 전 의원을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다녀가시는 게 많아가지고 좀 늦게 있는 한참 그러나 한참을 기다렸지만 면회를 거부한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면접 보니까 또 안 만나시는 왜 안 만나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한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왔어요.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본인이 안에 계시니까 좀 조용히 계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안에서 몸이 많이 편찮으시니까 몸이 많이 편찮으시니까 가급적이면 또 그냥 불편하신 분들 안 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가족분들 말고는 별로 그렇게 연애도 많지 않고요. 일단 그런 거예요, 뭐. 그렇다면 김정아 씨의 존재와 그녀의 주장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선 어떤 입장일까? 취재진은 우선 김정아 씨가 직접 만나서 도움도 받았다는 김홍일 의원에게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의원님 방송사나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저희 이제 보좌하는 입장에서요. 보좌하는 입장에서 일반 그런 이제 언론에 노출되거나 그러한 제재가 실은 특별히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인터뷰 부분이나 취재 부분은 좀 응하기가 어렵거든요. 취재진은 여러 차례 그 진위를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홍일 의원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취재진은 대화를 나누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는 김홍일 의원 측의 입장을 고려해 질문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김홍일 의원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해명도, 답변도 없었습니다. 김정아 씨 모녀가 10년 이상 살아온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촌입니다. 김정아 씨 모녀에 대한 소문이 이 지역 일부에서 나돌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뭐 성당 모임에 와서도 뭐 김대중 씨 부인이라고 그러고 김대중 딸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래요. 그랬다고 그런 소문이 한참 몇 년 전에 그랬었어요. 게다가 소문의 주인공이 자살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자살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데 자살해서 죽는 이유도 모르겠고 지금 계속 미스터리지 그게. 지금. 2000년 6월 김선혜 씨가 아파트에서 자살했을 당시 사건 조사를 지켜봤던 경찰관도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 인간인데 먼저 전화를 했어. 예. 이 경찰로 먼저 신고를 들어오고 우리 이게 뭐 인사인대로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 즉시 얼마나 기억이네. 내가 그때는 약간 잘라고 저기 내부 중에서도 타워에서 날아가는 쪽에서 전화가 왔다. 김선혜 씨가 자살한 시기와 모녀에 대한 소문이 돌았던 시기, 그리고 진승현 게이트가 일어난 시점은 모두 2000년입니다. 국정원이 특수사업을 벌였다는 시기 역시 2000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씨 모녀와 국정원의 특수사업은 과연 관계가 있는 것일까? 취재진은 그 해답을 얻기 위해 다시 당시 국정원 경제과장이었던 정성홍 씨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나 정성홍 씨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 어떻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냥 조용히 계시고 싶다고 그러시네요. 아, 그래요? 취재진은 당시 국정원 특수사업의 책임자로 알려진 김은성 전 차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며칠 동안 집 앞을 지키던 취재진은 지난 10일 밤 가족들과 귀가하는 김은성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집 안까지 따라 들어온 취재진에게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김선혜 씨 모녀에 대한 이야기는 소문으로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소전적으로 내사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유언비어는 들은 건 사실이고, 그건 과거부터 그런 유언비 있었어요. 그러나 확인을 수도 없었고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국정원에서 직접 나서서 확인한 적도 없고, 더구나 진승현 씨의 돈으로 김 씨 모녀를 무마했다는 특수사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거는 눈꼽만큼도 동의할 수 없고. 왜냐면은 정성호이가 제 허락 없이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게 제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우선 구조상. 그리고 이건 진승현 게이트라는 건 한 가지 사건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전혀 엉뚱한 사건이 지금 생겨가지고 당시 차장도 모르는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건 뭐 정말로 그건 나도 모르는 사건이다. 걔가 개선해서 한 건데 모르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취재진은 진승현 씨의 돈이 김 씨 모녀에게로 흘러갔다면 어딘가에 흔적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확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김 씨 모녀가 살던 동네입니다. 김 씨 모녀는 88년 이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런 집은 집도 아니야. 200만 원씩 그렇게 가는데. 평당이요? 몇 년도? 85년도, 88년도. 200 정도 그냥. 이 집을 팔 당시 집 가격은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김정아 씨 소유의 부동산들입니다. 김 씨는 모두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두 채의 가격을 합하면 시가로 15억 원 정도. 그렇다면 특별한 직업도 일정한 주 수입원도 없는 김 씨가 어떻게 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을까? 김정아 씨는
먼저 번 아파트는 김홍일 의원이 도와줘서 구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 구입한 현재의 아파트는 조풍원 씨가 사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수기에 2만 집값을 가져놨는데 거기다 현금 사가지고 또 가지는 사람 씌우고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집값을 현금으로 냈어요? 그래서 그 현금을 그 아저씨가 현금을 가져온 걸 3억 2천 원을 해서 또 그걸 저기 시장에다 갖다 바로 내어가지고. 김정아 씨는 모든 재산을 어머니가 생전에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본인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의 부동산 내역을 조사했지만 진승현 씨의 돈이 들어간 흔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이나 주식 같은 다른 재산 내역은 조사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녀가 취재진에게 잠깐 보여준 통장 내역에는 김 씨가 로얄 VIP 고객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VIP 고객이 될 수 있는 것일까? VIP 같은 경우에는 2억 900만 원, 한 1.5% 정도 되는데 정확한 예금 잔고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김 씨가 상당액의 예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입니다. 국정원의 특수사업과 진승현 게이트,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김 씨.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취재를 시작한 지 한 달로 접어들 무렵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사건의 핵심 측근들이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돈도 더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도 더 많이 문제가 되고 그걸 좀 억울해하고 좀 힘들어하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진 씨 측은 진승현 씨가 국정원에 돈을 건네준 경위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승현 씨가 2000년 초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았고 3억 5천만 원의 돈을 3차례에 걸쳐 정성홍 씨와 김은성 씨에게 건네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가져갔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을 얘기를 안 했고요.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 씨 측은 진승현 씨가 구속 수감된 뒤에야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다른 문제랑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쓰여졌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다는 나중에 정성홍 씨 구속 되고 나서 수감 중에 얘기를 들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수감 중에? 그럼 그 얘기를 정성홍 씨한테 들었답니까? 아니면 김은성 씨한테 들었답니까? 정성홍 씨한테 들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은성 씨가 취재진에게 존재 자체를 부인했던 특수사업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취재진이 처음 접한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을 무마하기 위한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딸 어머니가 이제 자살을 해서 그래서 시끄러워지면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때 정성홍 씨가 그런 차원에서 돈을 쓴 걸로 그렇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정성홍 씨가 직접 전달해 줬다고 합니까? 예, 그렇게 들었고요. 공개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예상해 국정원이 진승현 씨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게이트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정성홍 씨하고 김은성 씨가 그분들은 아마 그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일들을
빠짐없이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구속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내국이 그냥 책임지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국은 진승현 씨도 그렇고 정동 씨도 그렇고 김은성 씨도 그렇고 그게 사실이야 그러면은 뭐 셋다 어떤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좀. 미안한 게 걱정이기 때문에. 당시 국정원장은 임동원 씨. 그는 이 특수사업의 실체를 알고 있었을까? 여보세요? 예, 장관님. SBS 손승욱 기자입니다. 나는 그 전혀 알지 못하고 네.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현 국정원은 특수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취재진은 국정원에 정식으로 문의했습니다. 국정원 측은 국정원 예산 항목에는 특수사업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다며 정성웅 전 과장의 진술은 진 씨로부터 받은 자금의 사용처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전직 간부를 통해 진승현 씨의 돈이 김 전 대통령의 친척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자금도 뭐 완전히 눈먼 자금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진승현 게이트와 국정원의 특수사업, 그리고 김씨 모녀. 이들을 둘러싸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취재진은 이 사건의 내막을 소상히 알고 있는 거물급 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 모녀를 대상으로 한 특수사업이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털어놨습니다. 그는 이 때문에 2000년 초 김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 있다는 소문이 새나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해도 엄일순 사장이셨죠. 예. 그런 과정에서 예명이 같이 시끄럽게 하고, 좀 여러 가지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죠. 손을 좀 내놔라 그러고 그렇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30년 가까이 모녀가 어떻게 관리를 받았는지 그 내력도 일목요연하게 털어놨습니다. 관련자는 정일영 씨고, 예. 그 다음에 대철 씨고, 배철 씨? 정대철 씨, 예, 아들. 예. 그 다음에 조폰 씨. 예. 그 다음에 길이 끊어져버린 겁니다. 왜 조폰 씨가 길이 끊어졌냐면은, 그때 그 조폰 씨가 여러 가지 시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뭐, 무기다 뭐다. 뭐 구속을 시키겠다, 뭐라 하자, 이 난리가 나가지고 미국으로 따라버렸습니다. 2000년 초 조풍원 씨가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김 씨 모녀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숨진 김선혜 씨는 이때부터 주위에 여기저기 김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발설하기 시작했고, 이때 국정원은 돈을 줘서라도 김 씨의 입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 정도 건너갔다고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돈이 정확하게 얼마나 건너간 것일까? 검찰이 수사 발표대로라면 특수사업비는 2억 원. 하지만 진 씨 측이나 취재진이 만난 사람들은 3억 5천만 원 전액이 건네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 말이 맞는 것일까? 처음에 뭐 3억 5천만 원인데 처음에 2억인가 1억 5천인가 주니까 그쪽에서 이제 상당히 그 불쾌하면서 나중에 이제 또 입을 막기 위해서 별도로 뭐 1억 5천인가 3억 5천이 두 번에 나눠 걸쳐서 전달됐다는 것 같더라고요.
김은성 씨와 정성웅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도 이들이 알선수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수사 결과와는 달리 3억 5천만 원 전액이 모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3억 5천만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은 김선혜 씨가 살아있을 때 전달됐으며 나머지 1억 원은 김선혜 씨가 자살한 뒤 장례 비용 등으로 전달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돈은 정성웅 전 과장이 대리인을 통해 전해줬는데 이 대리인은 김선혜 씨가 지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감시 체계상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보고 꼭 한부가 보호했다. 상당한 거울급 정치. 예. 이런 그 자유를 괴롭히는 것도 보고를 하면 야 남자 아랫돌이 보고를 하지 마. 딱 이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면은 이상하게 관대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보는 경멸해버린다고. 뭐가 도둑질을 했다라든지. 영어는 어미 다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상하게 관대를 시더라고요. 그래 와이즈도 그 부분 가지고 한 번 문제는 없잖아요. 이런 거나 정보에서 뭐 있다 해보니까 그 프로그램 뭐 보고 올 수 없잖아요. 그는 또 당시 정치 상황에서 권력자가 야당 정치인의 여성 문제를 거론하면 오히려 자신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것도 지금까지 덮여져 온 이유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은 민주화 투쟁의 산 증인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영역이 아닌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국가정보기관의 특수사업입니다. 권력자의 개인적인 일에 기업가를 끌어들이고 게다가 이를 숨기기 위해 수배자까지 빼돌려 말 그대로 게이트로 번지게 만든 일부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태의연한 행태. 그것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남아있었다는 의혹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김 씨는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유전자 감식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승현 게이트와 특수사업의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어야만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진승현 씨의 돈이 김 씨 모녀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물증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계좌 추적권을 가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